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좀 고숙성 위스키입니다. 숙성이 오래된 위스키를 마셔보면서 고숙성 위스키는 어떤 맛인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독립병이 위스키인데요. 고든앤 맥페일의 글렌립의 41년 싱글 캐스크고요. 1976년에 증류돼서 퍼스필 쉐리 호그스에 대해서 숙성이 된 고든앤 맥페일의 글렌립의 증류소 위스키입니다. 먼저 이 고든앤 맥페일을 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이제 독립병입에 대한 좀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독립병입 위스키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위스키를 직접 만들지 않고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로부터 원액을 사서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만들지는 않지만 만든 애들로부터 사서 내 브랜드를 달고 판매하는 애들을 독립병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든앤 맥페일은 독립병입, 정말 수많은 독립병입 회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힐 정도로 유명하고 굉장히 역사도 오래된 독립병입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려 189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꾸준히 위스키를 원액을 사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싱글 몰트가 유행이고, 싱글 몰트를 워낙 뭐 증류소에서도, 그러니까 만드는 애들도 자신의 싱글 몰트를 많이 판매하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뭐 100년 전 이때는 싱글 몰트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증류소, 몰트 원액을 만드는 증류소들은 이 거대한 블렌디드 위스키들의 원액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해왔지,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를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싱글 몰트를 맛보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런 독립병이 업체들을 통해서 싱글 몰트를 간간히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싱글 몰트를 마시기 위해서는 정말 독립병이 위스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는데요. 요새는 워낙 위스키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독립병이 업자들도 좋은 원액을 증류소로부터 구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왜냐면은 뭐 원액 인기가 워낙 많고 싱글 몰트 위스키 인기가 많다 보니까 증류소들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뭐 한정판이나 이런 캐스크 스트렝스, 싱글 캐스크 등의 위스키를 내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독립병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옛날부터 역사 깊은 독립병입 회사의 요 시리즈는 이제 켈틱 시리즈라고 합니다. 켈틱 라벨 시리즈인데, 이 고든앤 맥펠에서 정말 수많은 위스키들이 출시가 돼요. 각 시리즈도 있고 뭐 다양한 컨셉으로 출시가 되는데, 그 고든앤 맥페일에서도 가장 고급, 가장 좋은 원액만을 엄선해서 판매하는 병입하는 시리즈가 바로 이 켈틱 라벨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1996년, 1990 아니죠? 2008년이네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뭐 여러 종류의 이런 켈틱 라벨 시리즈가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초고숙성 위스키들이 많습니다. 뭐 4, 50년, 50년 넘는 것도 있고, 뭐 적게 잡아도 한 30년 정도 급 이상 되는 아주 고숙성의 싱글 캐스크 위스키들을 이렇게 뭔가 켈틱스러운 이런 문양 디자인을 넣어서 판매를 하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뭐 3, 4년 동안 많은 시리즈가 발매가 됐는데 2011년을 끝으로는 더 이상 발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워낙 최근 들어서 이제 원액 공급도 원활하지도 않고, 과거에 사놨던 원액을 좀 함부로 이제 쓸 수 없는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시리즈는 2011년을 끝으로 단종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17년인가요? 아마 18년? 2017년, 18년쯤에 이 추억의 켈틱 라벨 시리즈가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일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병의 업체라고 봐야죠. 일본의
재팬 임포트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이 고든액 맥페일과 협의를 통해서 이 켈틱 라벨을 오랜만에 부활을 시켰고요. 그 보틀이 바로 이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이건 글렌리벳 증류소의 41년 숙성 위스키고요. 총 116병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1976년에 증류를 해서 병입을 했고 2017년에 병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41년 숙성한 위스키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이 켈틱 라벨 시리즈가 고든액 맥페일에서도 당연히 최상위 라인이었고 당연히 엄청 고가의 위스키이겠죠. 근데 당시 뭐 2008년, 2011년 이때 출시됐을 때는 그렇게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본의 위스키 그 매니아들한테 좀 얘기를 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켈틱 라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에서 이 위스키가 한참 인기가 이제 늘어난 게 2014년, 15년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 정도의 완전 급증했죠. 그 당시 이제 뭐 일본의 그런 소규모 시골 샵이나 뭐 위스키 샵들을 좀 털러 많이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때 그 제 일본 친구가 이 켈틱 라벨로 우연히 굉장히 시골 샵에서 한 병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한 가격이 뭐 한 3만 엔대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 3, 40만 원 정도. 물론 켈틱 라벨 중에서 완전 고숙성 고급 라벨은 아니지만 한 2, 30년, 30년급의 위스키 켈틱 라벨 시리즈를 한 3만 엔대에 구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옛날에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부활된 이 시리즈는 그때의 뭐 몇 배 비싼 가격에 당연히 출시가 되었죠. 네. 그래도 뭐 거의 금방 매진이 됐고 지금은 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의 뭐 세계 거래가 같은 거 보면 거의 뭐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넘어가는 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요 고숙성 위스키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위스키를 먹으니까 비싼 리델 소믈리에르 비싼 잔에다가 또 먹어보겠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짙죠? 이게 사실 뭐 이런 40년급을 뭐 다른 위스키도 몇 종류 먹어봤는데 무조건 고숙성이라고 해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캐스크를 어떤 거에 썼냐에 따라서 정말 고숙성 위스키도 뭐 그냥 마셔보면 한 10년, 20년 숙성한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나는 위스키도 있어요. 그래서 위스키는 항상 이제 캐스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퍼스트필 쉐리 호그스에 대해 숙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캐스크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싱글 캐스크 스트렝스인데 52.1도 정도면은 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41년 동안 증발하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나온 도수가 52.1도인데 뭐 적당히 증발했고 가장 맛보기 좋은 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맛보기에 앞서 제가 이 위스키 테이스팅 할 때는 효과적으로 좋게 테이스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좀 제시를 했죠. 첫 번째가 비교 시음이었고 두 번째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교 시음을 통해서 이 위스키에 대한 정체를 좀 더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병은 없지만 옛날에 누가 준 거 중에 벤네비스 증류소에 43년 숙성한 위스키가 있더라고요. 받아놓은 게. 그래서 이 벤네비스 43년과 약간 비교를 해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요 벤네비스 43년은 뭐 44도 정도인데 요거는 캐스크 스트렝스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요것도 굉장히 고숙성 위스키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서 맛보겠습니다. 요거 이미지를 살짝 보여드리면 요 보틀이에요. 도수는 44. 몇 도죠? 잘 안 보이네. 44.7도 짜리 위스키고 요것도 벤네비스에 나온 독립병이 위스키고요.
캐스크는 같은 호그스 헤드지만 얘는 버번 호그스 헤드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호그스 헤드지만 한쪽은 버번 호그스 헤드, 한쪽은 퍼스트필 쉐리 호그스 헤드 요 정보를 갖고 요거는 43년 숙성한 벤네비스라는 걸 알고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비슷한 숙성 연수 위스키를 비교 시음할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 벤네비스 쪽이 도수도 낮고 숙성도 더 오래됐고 캐스크도 퍼스트필이 아닌 뭐 리필 이상의 버번 호그스헤드이기 때문에 이 벤네비스 43년을 먼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향이 굉장히 묵직한 시럽같이 진한 향이 충분히 느껴지고요. 약간의 향신료 같은 느낌, 스파이시한 뭐 약간 생강 절인 느낌도 나고요. 뭐 시트러스함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몰트에서 느껴지는 이런 시리얼에 약간 고소한 느낌도 배어 있고요. 입에서 처음 느껴지는 거는 사실 스파이시함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약간 이 아메리칸 오크 계열에서 느껴지는 생강 같은 스파이시함과 약간의 탄닌감. 43년 고숙성임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숙성 느낌은 사실 안 나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위스키가 바로 이런 부류인데 캐스크를 좀 재사용이 많은 캐스크를 재사용했던 횟수가 많은 캐스크를 위스키 숙성했으면 아무리 고숙성이 장기간 숙성이 진행된다 해도 오크로부터 받아들이는 영향력은 좀 적어요. 물론 세월에 따른 증발과 뭐 이런 상호작용 이런 거는 충분히 있겠지만은 이 오크통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오크의 성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3년에 비해서는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는 그렇게 오크 느낌이 많이 입질 않았고요. 아직도 이 벤네비스 스피릿의 뉘앙스가 좀 느껴질 정도로 뭐 오히려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위스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먹기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어, 이게 사실 바이알에 좀 오래 이렇게 보관을 해둬서 마탱이가 완전 갔을 줄 알았는데 나름 음, 못 먹을 정도로 좀 뭐랄까 증발이 좀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이 오크통이 재사용 횟수가 많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 아메리칸 오크였을 것 같은데 아메리칸 오크에서 느껴지는 약간 단맛 같은 경우는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찾아볼 수 없고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드라이하고 스파이시한 느낌이 주를 이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을 헹구고 요 글렌립의 41년을 맛을 보겠습니다. 향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에는 약간 뭐 같은 스파이시 계열이라도 약간 계피나 그런 향신료의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약간 오렌지 계열의 시트러스가 좀 더 있습니다. 향에서는 약간 뭐 흑설탕 같은 단내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퍼스트필 캐스크임에도 완전 과속성된 그 우디한 느낌, 오키한 느낌이 지나치게 올라오진 않아요. 확실히 이 글렌리벳의 스피릿이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프루티한 느낌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글렌리벳 위스키도 좋아하는데 이 숙성이 40년 이상 됐음에도 스피릿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루티한 느낌이 아직도 일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런 금속성 느낌의 날카로운 약간 오렌지 산미가 느껴지는데 점점 이제 피니쉬로 갈수록 피니쉬는 굉장히 긴데 그 타닌의 뻑뻑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 예를 들면은 레드와인을 좀 진한 거 뭐 보르도 뭐 이런 타입으로 좀 오래된 거 먹었을 때 느껴지는 입안이 꺼끌꺼끌해지는 타닌감 같은 게 느껴지고요. 마치 좀 오크를 살짝 갈아 넣으면은 이런 맛이 아닐까 싶은 그런 나무의 타닌감이 확실히 많이 느껴지고요. 바디가 생각보다 무겁지는 않습니다. 좀 이렇게 퍼스트필 뭐 캐스크에서 숙성된 위스키들이 오래되면은 되게 바디가 좀 진해지고 막 사람들은 뭐 보통 간장 같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디가 좀 무거워지는 경향이 그래도 있는데 글렌립의 증류소의 스타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스피릿이 좀 날카롭고 프루티한 산미가 있다 보니까 이 지나치게 퍼스트필 고숙성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퍼스트필에서 고숙성을 하게 되면 이 오크의 영향을 나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나치게 탄닌감과 지나치게 좀 우디한 느낌으로 가기 마련인데 뭐 적당히 좀 개성 있는 글렌리벳의 스피릿감이 이 물론 많이 느껴져요. 오크 느낌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막 가죽이나 뭐 약간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물에 젖은 그런 나무 같은 뭐 볏짚 그런 되게 삭은 나무 뭐 이런 습한 나무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 스피릿의 밸런스가 같이 잡아줘서 먹기 그렇게 많이 거북스럽진 않네요. 재밌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가격 대비는 고숙성 위스키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물론 맛은 있지만은 다른 위스키에 비해서 뭐 가격이 10배라 치면 10배의 맛은 주지는 않고요. 다만 고숙성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진한 우디한 느낌과 탄닌감 그리고 이런 탄닌감이 굉장히 세월을 만나서 좀 부드러워지고 스피릿이 이 오래 숙성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느껴볼 만한 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재밌네요. 다시 역순으로 요 벤네비스를 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나무가 달라서 그런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 향도 그렇고 느껴지는 결이 뭐 나무의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종류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확실히 같은 호구스에더라도 좀 버번 배럴에서 숙성된 위스키는 결이 완전 다르고요. 오히려 이쪽은 되게 산뜻합니다. 되게 산뜻하고 복잡한 허브향 같은 게 좀 남아 있고요. 그 대신 정말 풀 계열, 식물로 따지면 이쪽은 풀 계열의 맛이 좀 많이 나고 이쪽은 좀 삭은 나무 계열이 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쪽은 프루티함은 많이 죽었습니다. 좀 몰티한 느낌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에 비해 이 글렌리벳은
아직 프루티함이 좀 많이 살아있고, 이 부분은 뭐 증류소의 스프릿에 좀 차이에서 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고숙성 위스키를 한번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숙성 위스키가 어떤 특징이 나고 어떤 맛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 독립병입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든앤 맥페일의 켈틱 라벨 시리즈, 최근에 출시됐던 부활한 켈틱 라벨 시리즈의 위스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그럼 더 많은 정보는 증류소에 대한 정보는 오늘 좀 이 고숙성 위스키를 테이스팅에 좀 집중하느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글렌리벳에 궁금하신 거나 독립병입에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 영상을 해놓을 테니까 요거를 좀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위스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 비싸요, 비싸. 비싸서 이 돈 주고 먹을 바에는 좀 적당한 숙성에 역시 밸런스 좋은 그런 위스키를 먹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